네, 신한은행 NCS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NCS 대표 강사 김정재라고 합니다. 자, 기출 유형 분석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문제에는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는지, 특히 이제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10가지 영역 중에서 이 3가지 영역이 가장 중요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의수문 중심이다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의사소통 영역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의 관점으로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문제들이 좀 길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NCS가 기본적으로 시간에 근거한 시험이기 때문에 시간 내에 어떤 문제들을 풀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존재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문 자체가 길어지다 보니까 두 문제를 묶어서 출제하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문제가 두 문제의 연속자리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접근할 건지, 지문을 다 읽고 1, 2번을 풀 건지, 아니면 1, 2번에서 어떤 물음을 했고 그 물음에 따라서 읽는 방법을 결정할 건지, 이 두 가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여기 나와 있는 지문을 먼저 읽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자, 한번 반대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물어봤고 나는 어떻게 읽을지의 관점으로 한번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알 수 있는 것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문에서 근거에서 근거가 정확하게 있는 것, 없는 것, 이 위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4개가 있었을 때 이런 사회 책임 투자, 주주 행동주의, 스크리닝, 긍정적 스크리닝, 이런 소재들은 한 번씩 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글의 제목은 그러니까 큰 읽기 하나 하는 거예요. 큰 읽기 하나 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 책임 투자, 스크리닝 기법, 사회 책임 투자, 이런 용어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목을 크게 한번 판단하고, 1번의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을 살펴봅니다. 사회 책임 투자는 2개, 주주 행동주의, 긍정적 스크리닝에 대한 설명이었네요. 자, 그러면 앞으로 오셔서 한번 볼까요? 단락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단락까지 존재합니다. 모든 글은 두괄식이나 미괄식, 이런 서술 방법이 존재해요. 구성의 서술 방식이 존재한다는 점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일단 사회 책임 투자는 아까 앞에서 읽어봤던 소재가 나오죠. 투자를 하는데 개인이 책임지지 않고 사회가 책임지는 투자래요. 그러니까 저 명사를 읽고 이게 투자에서 사회적 관점이 중요하구나라는 어떤 소재를 읽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의사결정인데 확대된 거예요. 윤리 투자보다 더 나은 윤리의 개념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주주, 가치 투자, 대안 투자, 주주 행동주의, 저런 말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가려낸다, 구분한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인데, 하나는 부정적, 하나는 긍정적 스크리닝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부정적 스크리닝이 여기에 있었다 하면 이에 반해서 긍정적 스크리닝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대조를 중심으로 글이 되어져 있다.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판단하는 거 그 하위에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주주행동주의에 관련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의 주인으로서 권리 및 책임을 다하며 기업 경영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변화가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주주
행동주의라 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회 책임 투자와 관련된 설명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 책임 투자는 뭔데, 그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구체적인 대안 중에 주주 행동주의가 있다.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죠. 제가 지금 여기 들어와서 지금 이 내용을 한 4분 정도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시면 이게 한 5초, 6초? 10초 안쪽에 이런 행동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10초를 읽으면 여기까지 읽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전반적인 큰 읽기 차원에서 살펴보셔야 돼요. 벌써 2번 답은 나와 있고요. 1번 답에 해당하는 애들 찾기 위해서 지금 이 용어들을 소환해서 불러낸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1번 사회 책임 투자는 돈을 버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 투자가 돈을 버는데 목적이 있지만 사회적, 윤리적 개념이 포함된 개념이다라고 상식적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사회 책임 투자에는 종교계 자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종교를 위에 올라가서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종교계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종교에 해당하는 것도 포함된다. 세 번째, 주주행동주의는 이사회 구성과 이사회 대우에 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다. 자, 위에 한번 볼까요? 주주행동주의가 여기 있었어요. 주주행동주의가 여기 있죠. 이 근처 어딘가를 찾아보시면 이사회에 관련된 설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 긍정적 스크리닝은 경제면에서 투명하고 고용 정책적으로 모범적인 기업인지 평가를 한다. 이때 이게 지금 대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부정적 스크리닝과 긍정적 스크리닝을 대조적으로 살펴보셔야 돼요. 이 말에 해당한 건지 이거의 반대쪽이 부정이니까 부정은 제외시키는 거고 긍정은 좋은 기업을 발굴해내는 그런 과정이겠죠. 그래서 경제면에서 투명하고 이와 같은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서 그래서 4번으로 인지하시면 되고, 자, 제목의 경우에는 사회 책임 투자와 관련된 소재를 보시면 이거 이미 잘 드러나는데 역사에 관련된 설명인지 개념 원리와 관련된 설명인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3, 4번 문제도 3, 4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4번 문제도 두 문제짜리 연속 형태의 문제가 될 거예요. 이 형태들을 가나다라를 목차 짜여진 거 보니까 순서를 맞추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3번 문제의 경우에는 논리적 순서를 맞게 배열한 것은, 자, 보통 보면 1, 2, 3, 4를 보실 때 맨 처음에 나타날 수 있는 애들이 뭐 이렇게 2개쯤씩 짝지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가나다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맨 앞에 설정되는 부분만 잘 판단할 수 있다면 순서는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가 먼저 시작하는 건지 잘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볼까요? 빈칸 추론이에요. 빈칸에 문맥에 맞는 단어를 추론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문맥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실 때 이 전체의 주제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가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하이에크는 자생적 질서라는 개념에 진화론적 관념을 도입하였다. 하이에크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일단 자생적 질서에 뭘요? 진화라는 관념을 넣었다.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경제에 진화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런 내용이 가의 내용이에요. 자, 나는요. 근대 경제학의 체계를 정립한 마셜. 자, 근데 여기 지금 사람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다는요. 경제학에서 진화론적인 접근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아담 스미스도 막스도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 멜서스도 그러하였다라는 설명이고요. 자, 라를 보실까요? 신고전파 경제학이 나오고요. 반신고전파 진영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논리 전개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논리 전개에서 어떤 게 순서상 앞이고 어떤 게 순서상 뒤일지를 나타내는 문제들이 어떤 분한테는 굉장히 까다롭고요. 어떤 분한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그 자연스럽다라는 느낌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순서를 잘 찾을지의 관점으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덜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뭘 보냐면 어떤 내용보다는 형식에 초점을 맞춰서 문맥을 살펴보는 겁니다. 내용을 판단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형식을 본다라는 게 뭐냐면 대명사나 지시어나 또는 접속사를 살펴서 관련성 있는 것들을 캐치하는 과정인 거죠. 이런 말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글을 보시면 없어요. 그죠? 예, 이런 지시어도 없고요. 대명사도 없고요. 접속사도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형식적인 측면에서 어떤 글을 설명할 때 서론은 무엇이고 본론은 무엇이고 결론은 어떤 부분인지 판단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글을 도입하는 단계에서 자신의 문제 제기를 하고요. 앞으로 글을 어떻게 써갈지를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개념이 처음 나오기 때문에 그 개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나 문제 제기가 보통 이루어지죠. 반면에 결론이 나올 때는 그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뭔가 요약 정리하면서 대안을 제시한다거나 새로운 그 관련된 아이디어를 정리한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결론에 나타날 거예요. 자, 그러면 본론은요? 본론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에 관련된 설명이 들어갈 거고 이 구체적인 내용은 내용 나름대로의 흐름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것들은 시간적으로, 어떤 것들은 장소적으로, 어떤 것들은 방법적으로 여러 가지 패턴의 설명 방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글을 보실 때 저는 형식적인 표현이 내용적인 것보다 더 많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 글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 있지 않아요. 뭔가 소개하는 느낌이 아니라 이 글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간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경제학의 진화론적 관점이 도입되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내용일 것 같고요. 연결되는 흐름의 포인트는 경제학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차근차근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보시면 맨 처음에 경제학에서 진화론적 접근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상당수 고전파 경제학자의 저작에서도 이 부분이 나왔으며, 두 번째, 근대 경제학을 설립한 마셜도 그래 왔고요. 그 다음에 신고전파, 반신고전파 영역에서도 나타나고요. 반신고전파의 하이에크가 있죠. 하이에크를 따라서 가를 나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쭉 읽어보시면 일단 대명사, 지시어, 접속사 없고요. 그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적인 느낌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글의 본론을 설명하는데 이 다가 맨 앞에 나온다는 그런 느낌은 조금 덜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론적인 느낌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 전체가 다 본론인데, 본론 시작인데 그 시작점에서 진화론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경제학자들이 시간순으로 배열되어져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보시면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전파와 반신고전파는 이제 다른 느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고전파 경제학의 주류로 자리 잡은 이후에도 신고전파 진영에 반대하는 흐름의 기초에는 공통적으로 진화론적 접근이 존재하였다. 반신고전파 진영에서 각자 고유한 학파를 과로하였던 베블렌, 하이에크는 비록 독자적인 길을 개척하였음에도 진화론적인 접근에 기초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해당 부분을 보시면 형성, 구성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느낌이 나와야 되고 해산 총칭에 해당하는 그런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은 1번이고요. 3번의 경우에는 다번으로 시작해서 시간순으로 배열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시간의 관점에서 어떤 글이 표현이 되어져 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문하실 수 있어요. 그게 시간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리자면 어떤 그런 표현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정리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글들을 많이 하시다 보면 경험적으로 누적이 돼서 시간순의 표현이라든지 장소순의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관점으로 뭐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패턴이든지 그런 패턴이 좀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이 논리적 순서에 관련된 부분들은 잘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문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는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빈칸 추론 형태의 문제인 거죠. 전체적으로 여기 안에 D 안에 들어갈 말을 보시면 이와 같이 쭉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빈칸에 들어갈 이 표현과 관련성 있는 말들을 잘 골라내셔야 합니다. 관련성이라 함은 일단 전체 주제에 잘 맞아야 되겠죠. 일단 소재는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이 나왔고 이 블록체인의 경우 탈중앙화시키는, 그러니까 각각 개별적인 요소가 중요하게 되는데 더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으로 쭉 블록체인 3.0 시대를 그 기술이 전도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A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암호화폐 시장은 투기가 판치여서 대중의 신뢰를 잃었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B가 그래, 암호화폐 시가 총액이 10분의 1 가까이 쪼그라들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호화폐가 사기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C가 뭐라고 했냐면 투기의 관점에서 벗어나 이제 좀 다른 관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시선을 넓히면 꾸준히 성장했어. 암호화폐 ICO를 기존 법률 테두리 안에 안착시키려는 논의가 시작됐고 기술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고 있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C에 해당하는 설명이 나오고 얘가 D가 맞아 그랬습니다. 뭐가 맞아요? C의 설명이 맞아. 그러니까 새로운 블록체인 산업에서의 새로운 기술, 새로운 논의가 테두리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가격 폭락만 보지 말고 변화를 봐야 돼. 그러면 어떤 변화요? 이러한 변화요. 그죠? 기술적으로 주목할 만한 성과 또는 기존 법률 테두리 안에서 안착시키려는 논의와 관련된 이야기가 이 빈칸에 나타나야 한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런 문제의 빈칸 추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요, 1, 2, 3, 4를 읽고 여기에 적합한 해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고르기 전에 여기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돼 라고 하는 부분이 먼저 설정된 상태에서 이 뒤에 있는 1, 2, 3, 4, 1, 2, 3, 4를 읽는 거다. 그래서 뒤에 해당하는 말은 진정한 변화, 기술적 주목할 만한 성과, 법률 테두리 안에서, 기존 법률 안에서의 논의와 관련된 부분이겠죠. 자,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번 보시면 암호화폐 투자 열기는 빠르게 식었지. 많은 투자자들이 헐값의 암호화폐를 팔아치우고 시장을 떠났어.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투기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전 나데이 법비 구조면 A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2번 암호화폐는 시장 마찰을 줄이고 핵심 연결 고리를 할 거야. 포용성 제약을 넘어서는 현 체제와 기존 화폐와 조화되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단 중립 상태로 놓을게요. 세 번째, 전통적 금융기관과 새로운 기업들이 부단히 투자를 진행 중이고 화폐의 확장적 개선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 기술에 관련된 또는 연구와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에 가까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사실 중앙화와 탈중앙화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 제시한 내용과 근접한다. 하지만 여기 B번에 맞아 하고 나와 있는 뭔가를 연결해 나가는 맥락 측면에서는 그러하지 않다. 그래서 이 맞아 이렇게 하면서 받고 있는 내용, 그래서 C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에 나타나 있는 지시를 따라서 언급하는, 그러니까 관련된 맥락에 따라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 정답은 3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의사소통 능력에 관련된 기출 유형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 신한은행 NCS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서 문제들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다. 그리고 묶음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한계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읽을지, 큰 읽기로 주제 중심으로 판단할 건지, 또는 작은 읽기, 구체적으로 해당 부분들을 잘 특정화한 다음에 그 부분에 맞는 읽기를 진행할 건지, 큰 읽기, 작은 읽기를 선택적으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물어볼 때는 크게 읽어주시고요. 일치부합 형태로 물어볼 때는 해당한 가장 특징적인 명사를 찾거나 맥락을 참고할 수 있는 말들을 기준점으로 빠르게 그 부분을 찾아서 읽어서 일치 여부만 좀 판단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 글의 순서를 정하는 논리적 순서 배열의 문제의 경우에 있어서 내용적인 측면보단 사실 형식적인 측면에 대한 접근이 좀 필요하다. 그 중에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서론, 본론, 결론의 그런 느낌을 판단하시는 게 여러모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맥락, 예를 들면 지시어, 접속사 또는 대명사 또는 뭐 여러 가지 관련성 있는 말들로 형식적으로 먼저 연결을 지어 보시고, 두 번째가 내용적으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펴봤던 문제에서 연결 맥락 중에 중요한 부분은 어떤 시간 순으로 뭔가를 설명한다든지 장소로 설명한다든지 방법으로 설명하는 그런 패턴에 따라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글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되면 원인, 결과, 목적, 수단, 여러 가지 대조, 비교, 비유, 유추, 예시, 정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의 위상에 따라서 글들을 분석적으로 읽으시면 저런 논리적 순서를 맞추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연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기출유형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